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고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오른 3%로 수정됐습니다. 다음 달 있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생중계 여부는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퇴근길 인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폐기물 공장에선 불이 나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한낮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정브리핑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해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을 승부수로 던지며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전남주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개혁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기금 소진과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적자 시점은 2041년,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설명인데 이를 위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합리적 추계를 한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일축했는데요. 이를 둘러싼 당정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규정하고 이젠 개혁의 본질인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응급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근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합리적 추계를 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유예안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와 달리 한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해주면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 운용이 가능하다며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당초 집계됐던 것보다 더 강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침체 우려가 있었던 미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어 여전히 견조하단 건데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3.0%로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높인 겁니다. 1분기 성장률 1.4%보다 높은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 상무부는 개인 소비가 더 강해진 것을 반영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속보치 2.3%에서 잠정치 2.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금리와 임금 증가세 둔화 등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될 거란 예상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고용 시장은 여전히 건전한 가운데 물가가 잡혀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5%로 집계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도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지표가 속속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미국의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이후 여론조사에서 미국 대선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 이후 첫 언론 인터뷰는 잠시 후 CNN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7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각각 3개 주에서 우위를 보였고 한 곳에서 동률을 이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앞섰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트럼프 지지 발표 이후 이뤄졌으며 상대 앞선 곳도 모두 오차범위 아니어서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USA 투데이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범위 아닌 48%대 43%로 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대권 도전에 나선 후 처음으로 CNN과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I have always believed, and I have worked on it, that the climate crisis is real, that it is an urgent matter to which we should apply metrics that include holding ourselves to deadlines around time.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능력 부족으로 언론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You know why she's not doing it? Because she can't do a news conference. She doesn't know how to do a news conference. She's not smart enough to do a news conference.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 성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재공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첫 언론 심층 인터뷰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공화당의 예측대로 실망감을 안겨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일요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만나 의제 조율 등 최종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과 정치 개혁을 의제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가 오늘 오후 채권자들과 함께 두 번째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엽니다. 티몬 위메프 대표들이 서울회생법원에 나와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과 함께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는 나란히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다가올 정기국회와 국정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의정 갈등 해법을 제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앞서 한 차례 연기됐던 여야 대표회담은 오는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정기국회 전략과 국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당정 갈등이 일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 연찬회장에 불참했고 한동훈 대표도 개회식만 참석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붕괴 같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인천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며 강경한 대여투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의정 갈등의 해법은 정부 여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특히 금투세를 비롯한 165건의 법안 추진을 언급하며 민생과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민생 예산안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목표를. 이런 가운데 여야는 한 차례 연기됐던 대표회담을 오는 일요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견을 보였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모두 발언만 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대표가 만나 무엇을 논의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 무렵 인천에서 버스와 트럭 등이 오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나주의 폐기물 공장에선 불이 나 밤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설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와 시내버스 주변에도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퇴근길이 한창이던 어제 저녁 인천 상곡동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의 여파로 승용차 한 대는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도 충돌했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지하철 7호선 상곡역 승강기 입구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 17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태어나며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전남 나주의 한 폐기물 파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 40분 만에 잡혔지만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물 양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또 폐기물이 잘 꺼지지도 안 해가지고 일일이 이제 저희가 다 확인하면서 꺼야 돼가지고. 어제 오후 전남 장흥의 한 풍력발전소에서는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냉각수를 점검하던 20대 작업자가 먼저 고압 설비에 감전됐고 이를 도우려던 30대 작업자도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차 모양 그대로 땅이 꺼져버리는 건지 놀라실 텐데요.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닥에 난 구멍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처박힙니다. 구멍 깊숙이 빠진 차량은 바퀴만 간신히 도로에 걸쳐 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들 걱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7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빠질 정도로 깊은 싱크홀인데요. 차량을 꺼낸 뒤에도 4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된 모습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전쯤에는 사고 장소를 지나는 차량들이 평소보다 심하게 덜컹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는 지난 5월 시행된 정기점검 때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척추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진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년에 걸쳐 위력을 이용한 성착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한 건데 회장 측은 자신이 보복성 공격을 당하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회장 70대 A씨가 병원 계열사의 임원인 B씨를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A씨가 직장 내 수직적인 관계를 이용해 자신을 강간했다는 겁니다. 고소인 B씨는 MBN 취재진에 그룹 안에서는 A씨가 왕이지 않느냐며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성노예 생활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B씨는 취재진에게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포장을 하는 수도 있구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뭐 위력, 폭력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B씨가 A씨와 관계를 맺으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고 또 한 번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또 A씨 측은 둘 사이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게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맺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째입니다. 남은 의료진마저 지치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 이탈 오래전부터 골마왔던 문제가 이제 터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강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2개월 아이 엄마 A씨는 며칠 전 저녁에 아이의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 급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말은 다른 병원에 가야 한다였습니다. 우리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야간 응급실이 중단됐다. 내 상태를 보니까 좀 심해 보이니까 119로 부르셔라. 결국 119에서 병원 목록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먼저 떨고 찾아있는데 이제 받아주는 데 없다고 하니까 무섭고 좀 참담하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야간에 소아과 진료를 보지 않거나 외상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고 공지한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공의 이탈 전부터 응급의료에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0년 4살 김동희 군이 위중한 상태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세상을 떠났고 지난해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수술을 받을 곳을 찾다 숨졌습니다.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계속 있어왔던 현상이라 가지고 과감하게 재정 투입하고 제도 법률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의료계에선 경증 환자를 줄이고 무작정 수가를 조정하는 건 미봉책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정부가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증 환자를 하나도 안 보고 중증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거기 맞는 수가 만들어야 되고요.
경증도 일부 보고 중증도 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가를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료 강국이라는 자화자찬 속에 응급의료가 골마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만 진료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가 타는 119 구급차도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아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실에 전화를 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 내용은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가 구급차 안에 누워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자 구급대원이 초조한 얼굴로 환자를 살핍니다.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 병원 응급실에 2분 넘게 전화를 하다 겨우 연결됐지만 구급차로는 환자를 이송할 수 없었습니다. 네, 119는 현재 지금 안 되고 저희 병원으로 오시겠다 하시면 자차차고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 오셔도 4-5시간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시고요. 구급차 이송이 안 되고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참지 못한 환자는 차라리 집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좀 올라갔다 갈게. 4-5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잠깐 10분만 올라갈게. 구급대원들이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쓰는 앱입니다. 앱상에서는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뜨지만 정작 구급대원들이 연락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각에서는 병원 평가 문제 때문에 구급차를 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나쁜 평가를 받아 지원금이 줄어들기에 아예 구급차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화상으로 병원에서 거부를 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책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절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방노조 측은 응급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 그룹 위너의 이승훈 씨가 댄스 시구를 선보여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투구를 하려는 듯 자세를 취하던 이승훈 씨는 공을 던지려다 말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경기장에 흘러나오는 자신의 솔로곡에 맞춰 춤은 약 18초가량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세를 취하고 있던 포수에게 공은 오지 않았고 퍼포먼스가 끝난 후 던진 공은 홈플레이트를 맞고 높게 뜨면서 포수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누리꾼들은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시구라며 KBO에 민원까지 제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준비성이 돋보이는 흔하지 않은 퍼포먼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네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일부 팬이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김 씨의 석방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김호중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김 씨의 석방이 한미 관계 강화와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 대선 후보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글의 캡처본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호중 팬덤은 강력한 행동력으로 유명하죠. 일각에선 안티팬이 벌인 일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팬카페 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돌발 행동 자제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 방식이 앞으로는 성, 이름 순으로 통일되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 미국 국적의 가수 존박 씨가 보인 반응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한 SNS에 존박 앞으로는 박존입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존박 씨가 댓글에 나타나 아니 저기 잠시만요라고 댓글을 달아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외국인 이름 표기에 원칙이 생기면서 앞으로 한국 활동명이 존박이 아닌 박존이 돼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혼선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도 박존은 뭔가 어색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특히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입고도 숨죽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교원단체가 이틀간 피해 신고를 받아봤더니 무려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학가에서도 해결책을 촉구하는 분노의 물결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약 200건. 하지만 교원단체가 직접 파악하자 그 10배가 넘었습니다. 불과 이틀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2,500건에 육박하는 무더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0%는 실제 피해를 입거나 협박 등 간접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입니다. N번방 이후 달라진 게 뭐냐? 불쾌하고 역겹다. 주변 친구들이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게 슬프다. 지원 방안으로는 영상물 삭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처벌 규정 강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공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등 서울 지역 6개 여대 총학생회는 비판 성명을 내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는 문화가 고착화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이 기술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에 크게 놀랐고. 대학생과 여성 시민단체도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자 겨우 미온책이나 발표해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 사건의 공범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정은 긴급 현안 회의를 열어 허위 영상물 유포죄 형량 강화, 텔레그램 운영사와의 한라인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로 인한 부작용이 늘면서 딥페이크를 추적하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모양 등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잡아내기도 하지만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은 AI 프로그램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로 합성한 영상을 AI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 방송 영상과 72시간 동안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Second youngest son. He's suggesting it came out of nowhere. What we subsequently learned is it may have come from the former president or his legal team acting in bad faith. This is a deepfake example of what is possible with powerful computer and editing. 자세히 보면 딥페이크 영상은 입모양이나 눈 깜빡임, 얼굴 움직임 등의 재현이 완벽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보안업체들은 이 같은 부자연스러움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최근엔 미세한 부분까지 감쪽같이 따라하는 상황. 말소리나 이제 입모양도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크게 이제 육안으로는 일단 어색한 부분을 찾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영상은 딥페이크 여부를 판단하는 AI 프로그램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이 영상은 가짜일 확률이 약 87%로 측정되며 사실상 가짜 영상으로 판명됐습니다. 플랫폼에서 스스로 차단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에 경쟁적인 탐지 솔루션, 방어 솔루션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AI 생성물의 가상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서울의 교육 정책을 10년간 이끌어오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 결국 직을 잃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전 교육감이 6년 전 해직 교사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건데요. 교육감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3선고지에 오른 조 전 교육감마저 전임자들처럼 중도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서울시 교육감 잔혹사가 또 되풀이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박유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시 교육청 내부가 아닌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만감히 교차하는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2014년 첫 임기 이후 3선에 성공, 10년간 서울교육을 책임진 조 전 교육감이지만
정치 중립을 위반해 해직된 정교조 교사 등 5명을 채용한 일이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조선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공정 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확정했고 조선교육감은 즉시 직을 상실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지적한 주변 반대를 묵살한 채 조선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점도 유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로 시작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조선교육감은 줄곧 교육감의 재량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자사고 등 굵직한 사안마다 현 정부에 맞섰던 조선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진보 교육계도 타격이 작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10월 16일 보궐선거에 나설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수장 공백에 따른 서울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됐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파면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헌정사상 첫 탄핵 검사가 될지를 놓고 관심이 쏠렸는데 헌재는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또다시 검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검사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이 검사의 처난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탄핵 소추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뇌물죄 재판에서 증인을 신문전에 면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할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 5월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열린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 심판이었는데 헌재는 잇따라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10원 빵이란 빵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10원짜리 동전 모양 빵인데 경주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명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다음 달부터는 합법적으로 이 10원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10원빵입니다. 2019년 경북 경주에서 판매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대동이 걸렸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주화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실제 모양과 같은 10원빵을 합법적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용 기준을 개정해 영리 목적으로도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진짜로 오인하지 않는 수준에서 도안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 설명했습니다. 10원빵뿐 아니라 화폐 모양이 들어간 의류나 소품도 팔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화폐 모조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엄격한 규격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동의로 된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크기의 50% 이하나 200% 이상으로만 만들어야 하고 가로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신사임당, 세종대왕 등 화폐 도안에 그려진 인물을 따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변형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은행은 위변조 등 부적절한 화폐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격히 관리하고 개정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100톤이 넘는 죽은 물고기 떼가 그리스 중부 항구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다로 흘러들어온 민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 집단 폐사한 건데요. 죽은 물고기들이 부패하면서 극심한 악취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윤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스 중부의 항구 도시 볼로스에 떠밀려온 죽은 물고기떼입니다. 볼로스 당국은 이미 40톤에 달하는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는데 강을 뒤덮은 죽은 물고기떼는 10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Είμαστε σε συνεργασία με όλο τον κόσμο που θέλει να βοηθήσει να φύγει αυτό το φαινόμενο, να τελειώσει όσο το δυνατόν συντομότερα. Ο Περιφερειάρχης μας ζήτησε την κήρυξη του νομού σε έκτακτη ανάγκη. 물고기들이 부패하면서 악취까지 더해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탓에 상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Μετά τις πλημμύρες, η πόλη μας έχει καταστραφεί. Η θάλασσα, ο Παγασικός έχει γεμίσει ψάρια από την Κάρλα. Ο τζίρος μας έχει πέσει κάτω 80%.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대홍수로 인해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올해에는 수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위가 줄어들어 민물고기가 바다로 흘러들었다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의 초강력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해 지금 일본은 초비상입니다. 어제 규슈 남부지방에 상륙해 폭우와 돌풍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지닌 데다 총 강우량이 1000mm로 전망되면서 주민 225만 명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최희지 기자가 현지 교민에게 자세한 상황 들어봤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물이 차올랐고 태풍의 위력에 부서진 잔해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본 규슈에 상륙한 제10호 태풍 산산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야자키현 같은 일부 지역에는 48시간 동안 내린 비만 전 세계 연평균 강수량 800mm 수준에 달합니다. 강풍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규슈 등에 거주하는 주민 225만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보를 이제 올렸는데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뉴스를 계속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한 위력을 지닌 태풍으로 곳곳에 전기가 끊겨 25만 가구 넘게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늘고 있는데 규슈 지역 안에서만 여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산 쓰고 나가기 부담되는 지금 날씨고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집에서 식사해야 되나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내일 정도는 계속 지금 가능한 외출을 이제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은 4km에서 10km로 이동 속도가 느려 호우나 폭풍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축제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무언가 던지고 있는데요. 그 정체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온몸이 빨갛게 물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던지는 이것. 가까이서 보니 잘 익은 토마토 덩어리입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끼리 와서 서로 장난치듯 토마토를 던지며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흥겨워 보이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7개의 트럭에 가득 실은 토마토 120톤이 이번에 소비됐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잠시 금지됐지만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기러 온다고 하네요. 떡하니 차량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난데없이 타조가 나타난 건데요. 타조와 자동차의 대치, 어찌된 일인 걸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차량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잘 보니 타조가 시위하듯 서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타조였습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과 마주보고 서 있는 타조를 먹이로 유인하고 떠밀면서 안전하게 길가로 몰았는데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트레일러로 이동하던 중 탈출을 한 타조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항구 도시 아슈켈론에서 고대 로마 시대의 묘가 발견됐는데요. 무려 1700년 전의 묘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파트들 사이에 땅굴 입구가 보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 사람이 조심스레 흙을 털어내며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덩굴과 비둘기, 아이 등의 벽화가 그려진 이곳은 1700년 전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묘입니다. 이스라엘 아슈켈론에서 1930년대에 발견된 곳으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데메테르 여신과 님프를 그려놓은 화려한 지하 아치형 무덤인데요. 현재 복원 작업을 끝내고 조만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여름 유독 더웠죠. 유례 없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란 시민들은 더 더웠던 8월엔 전기요금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걱정이 많다 보니 미리 전기요금을 알아볼 수 있는 실시간 앱도 사용자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상점입니다. 냉동고와 냉방기를 계속 돌려야 해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인데 지난 6월부터 요금이 급격히 뛰었습니다. 7월분은 이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도 80만 원이 넘었으니까 많이 나온 거거든요. 다음 달 되면 더 많이 나와요. 8월 달이 더 뜨거웠으니까. 문제는 이번 달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8월에 평균 1일 최대 전력 82기가와트를 넘는 날이 이번 달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난 20일 97기가와트를 넘는 역대 최대 1일 전력을 기록한 이후에도 사용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일 최대 전력은 지난주 90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8월 평균 1일 최대 전력과 8월 전기요금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예상요금을 계산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앱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사용자는 폭염이 본격화된 지난달에 10만 명가량이나 늘었습니다. 폭염 지속 기간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전기료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외벽에 영상을 투사하는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이 개막했습니다. 또 빈틈없는 완성도와 진한 울림을 선사했던 파친코가 시즌2로 돌아와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한기의 작품이 여름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222m에 이르는 DDP 전면 외벽에 펼쳐진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는 말 그대로 빛의 축제입니다. DDP 개관 10주년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박재성과 프로듀서 윤상이 참여해 개막전부터 기대감을 모았는데 밤을 빛내는 점, 선, 면의 기하학적 움직임과 다양한 물성의 변화와 콜라주 방식이 눈길을 끕니다. 영화는 20대 후반의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직장과 가족,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홀로 뉴질랜드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파격적인 제목과 장강명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으로 주인공이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궁금증과 동시에 청춘들의 위로를 전합니다. 조금은 단조로운 이야기지만 주인공의 연기가 불안과 설렘, 그리고 우울과 기대를 스크린에 녹여냅니다. 드라마 파친코는 한국 이민자 가족의 4대에 걸친 장대한 서사가 한국과 일본, 미국 땅을 오가며 전개됩니다. 공개된 시즌2의 초반, 주인공 선자의 7년 뒤인 1945년을 중심으로 일본 오사카로 건너온 선자와 그의 가족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글로벌 OTT 시청 순위 집계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편에 이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가을 기운이 느껴지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산사는 일본 열도에 상륙해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그밖에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오늘 낮까지 동해안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밖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간밤에도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부산 26.4도, 제주는 27.5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23.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강릉과 울진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